이제 여기가 초박리 흑염소 역사박물관이라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고생을 했다. 인공수정할 때 쓰던 이렇게 지게가 이것도 손은 좀 큰데 염소건 좀 적어요. 인공질이라든지 예전에 이거 안 씁니다. 이건 이제 그 새끼고 옛날에 찍어 정찰 찍어버려요. 사람들이 또 전부 다 자기 계획들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염소들이 싸움이하고 죽으니까 먹이통도 먹거리를 이렇게 걸어갖고도 해보고 또 이렇게 칸막이를 한 마리씩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보고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시행착오를 겪지 말거라. 그렇죠. 근데 이제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염소 고집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생해보면서 해라고. 화순군 초박리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 초박리 농장 대표 민고식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도시에서 건설 분야 쪽에서 한 20년 이상 일을 했고, 과거에 이제 유전란도 하셨다고. 녹십자가 이제 우리 화순에 이제 백신 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게끔 됐었고, 이제 그때 당시는 거의 그 항생제에 좀 오염되어 있는, 농약이 오염되어 있는 먹거리들이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초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 제초를 하는 데 있어서는 흑염소만한 제초 동물이 없더라. 그래서 흑염소를 몇 마리 좀 갖다 키운 게 유정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죠. 그게 20년 전.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염소 쪽은 잘못 오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밥벌에다 죽 써먹느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소돼지 닭오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 사육 매뉴얼이라든지 또 가공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는 이제 신생아방입니다. 여기서 약 15일에서 한 달까지 큽니다, 이놈들이. 약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예요. 이제 많이 날 때는 뭐 30마리까지 날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안 낳는 날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7마리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커가지고 이제 튀어넘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축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높네요. 네. 애기 방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있나요? 예, 약 한 빠른 놈들은 15일, 이제 늦은 놈들은 한 달. 근데 그때부터 이제 먹이를 먹기 시작하고 얘들은 이제 먹이를 못 먹어요. 원유하고 분유하고 섞어서 먹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이 다음 이제 유아방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는 신생아방이고. 네. 방금은 이제, 신생아방. 네. 이제 지금 가는 데가 유아방. 유아방. 유아방은 이제 사료하고 같이 먹지. 사료하고 분유하고 같이 먹죠. 이제 이런 체계성을 갖추지 않으면은 염소를 많이 죽여요. 여기서 이제 유아방에서도 이렇게 조금 높구만요. 사주는 여기는 이제 사료를 먹는 거죠. 약 한 달 보름 정도 큰 애들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태어난 지 2달 반? 2달 반에서 석 달. 유아방에서 이제 다 큰 친구들이구만요. 지금 350마리에서 400마리. 아, 그 정도. 예, 그 정도 들어갔어요. 다 차면은 그렇게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로우셨는가. 우리가 흔히들 염소 몇 마리 키울 때는 그냥 산에다 풀어나오면 대충 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소를 적게 키워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와버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있게끔 키워야 되고, 이제 염소가 100마리, 1000마리, 1500마리, 2000마리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염소 죽이기로는 제가 제일 많이 죽였을 거예요. 염소 100마리 새끼 나면은 50마리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염소를 좀 안 죽이고 키우면은 굉장히 농가 소득이 좋을 것인데, 그래서 좀 우리 흔히들 이야기는 오기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5년 전에 이제 농장에 대해서 이제 인공포유를 시작을 한 것이죠. 여기 번식동은 2동, 번식동. 비육동은 이제 저쪽에 또 2동이 있어요. 아, 요것이 한 300평씩 돼요. 요거는 360평이고. 여기 360평, 여기가 300평. 요놈들 좀 크죠? 요놈은 3월달생이에요. 근데 큰 이제 9개월, 10개월째 들어오는 놈들이죠. 요것도 3월달생들. 4월달, 3월달생들. 이런 놈들이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제 수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커지죠. 여러분 순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또름이죠. 순놈입니다. 아, 이제 12개월, 13개월 된 놈들. 많이 크잖아요, 염소. 이제 또 순놈. 순놈이 지금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별로 이제 그 그룹별로 키우는 것이죠. 원령별로 예. 아픈 염소들은 저쪽에 따로 환축방을 해갖고 따로 만들어져요. 아픈 친구들. 예.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인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잘 해줘야죠. 근데 그거 잘 못 해주면은 회사에 그래서 높습니다. 염소의 그 대표적인 병이 있던만요. 어떤 병이죠? 새끼들한테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흔들이병이라 해가지고 생후 3일부터 15일까지 그 사이에 엄마의 젖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새끼들이 흔들어들어다 죽어버려요. 이게 엄마의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엄마의 젖이 산도가 높아서.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산양하고 교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젖이 막 새끼 나오면은 1리터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2리터가 나오고. 그러면 새끼는 200~300g 뿐이 못 먹어요. 그러면 적치가 되다 보니까 그 젖을 짜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젖을 못 짜줘요. 그럼 산화가 된 젖을 먹으면은 염소들이, 새끼들이 좋겠어요? 엄마가 유방이 와가지고 새끼들을 젖을 안 줘버려요. 젖을 안 주면은 새끼들이 굶어 죽죠. 그래서 그 흔들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인공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젖을 짜가지고 고루 나눠주고 있죠. 여기는 전부 사료를 먹고 있는 놈들이죠. 그렇죠. 이제 우유 먹은 놈은 아까 유아방하고 영아방에 있는 놈들. 이제 최근에 연구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같이 연결해줬지 한 3년, 4년 전부터는 전부 다 인공포유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폐사율이 한 50%가 넘었어요. 새끼 200마리 나오면 100마리 이상 죽였습니다. 지금은 인공포유 덕분에. 예. 그러니까 인공포유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젖을 몇 마리 주는 것도 힘든데 몇백 마리 젖을 준다는 것은 전부 다 보지 않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평균 한 400마리씩 400에 450마리 젖을 주고 있거든요. 딱 두 사람이 매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표님 여기는 무슨 동입니까? 번식동. 번식동. 네, 비육동이 있고 번식동이 있고 육성동이 있어요. 다 임신한 그 염소들이 있는 아니 겁니까? 이쪽에는 젖을 짜기 때문에 전부 다 새끼를 낳은 염소들이죠. 음. 그래서 저 간이 지금 저 창의실에서 젖을 짜가지고 새끼들한테 줘요. 근데 사료로 인해서 염소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첨가사료도 유황첨가사료, 이제 이로운 균, 아, 이로운 균. 네, EM이라는 균이 있어요. 그런 균들을 이용해서 키워가지고 염소들의 그 육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고. 예. 현재 이 축사는 지금 2층 스타일입니까? 예, 2층 스타일. 분변이 전부 바닥으로요. 예.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 칸에 10마리씩 들어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마리씩 관리할 수 있게끔 축사를 이렇게 실험용 축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는 농협사료를 갖다가 지금 인체 임상시험하고 오메가3 성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과연 오메가3의 함량이 어느 정도 나온가 보자. 고기의 성분이 얼마나 네. 나오는가.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황을 먹여가지고 네. 염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유바이오텍 이상민 선생님 한번 자기가 생각한 첨가 유황사료를 좀 먹여서 이건 실험용 사료를 씁니다. 여기는 시험용 사료. 예. 유황사료, 그 다음에 오메가3, 유황사료 오메가3. 예. 농협에서 나온 송아지 사료를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정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염소 겨울별 정체 시험을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실험도. 지금 여기가 지금 엄마하고 새끼하고 같이 같이. 크죠. 저쪽 친구들은 다 지금 유황을 가버렸고. 사료를 이렇게 논아 먹으면서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 다 새끼를 낳은 친구들이고, 예. 여기는 새끼하고 같이 있는. 같이 있는 어미들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얘들하고의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죠. 이게 직접 어미한테서 포유를 받는 친구들과 네. 그다음에 사람의 포유를 받는 친구들의 예. 영양 상태라든지 예. 그것을 어떻게 쉽게 알아보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출생 일자가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놈은 70일만 먹고도 약 한 8kg에서 10kg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거든요. 뭐 3개월 커도 그렇게 못 큰 놈도 있고 그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주죠. 개처럼 칩을 이렇게 심으신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개체관리 전체적으로. 지금도 일부 농가들은 또 칩을 심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네네. 엄마 젖이 좋아가지고 잘 크는 애들도 있고 네네. 엄마 젖이 안 좋아가지고 못 크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인 크기를 맞춰서 해주죠 우리가. 이게 노하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염소 크기와 푸르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염소가 고르게 키울 수가 없더란 이야기죠. 생애 몇 번에 이렇게 임신이 가능한지. 처음에 키울 때는 73, 83까지도 시켰어요. 7383이요? 예, 저도 32개월령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염소는 13개월에서 14개월에 출하합니다. 이제 우리 농장의 출하 키로수가 기본이 60kg예요. 근데 13, 14개월 되면은 60kg가 되더라고.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물론 이제 12개월 만에 60kg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암놈은 10개월에 교미를 시켜가지고 15개월에 새끼를 낳고 또 교미를 시켜가지고 22개월에 새끼를 낳아서 이산을 하고 24개월에 출하한 것이 60kg 정도 만들어서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 장기 출산을 권하지 않고 순염소는 14개월, 13개월에 14개월, 암염소는 24개월이면 다 도태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사이클이 있구만요. 예. 그리고 염소는 혼합해서 키우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혼합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제 자기 무리가 아닌 애들이 왔어. 그러면 그건 완전히 왕따를 시키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무리가 한 번에 다 나갑니다. 출하할 때는. 암놈들은 그렇고 순놈들은 13개월에서 4개월. 13개월에 14개월이면은 농장을 떠나구만요. 예, 10개월에 거세해가지고. 여기 나면 염소가 네네. 냄새가 순놈취예요. 암놈은 안 납니까? 암놈은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나고. 예, 본래 조기거세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동물들한테도 고통도 좀 덜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출하 4개월 전에 거세를 많이 해줘. 그러니까 10개월에 거세해갖고 14개월에 출하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생산된 거예요. 수단그라스. 수단 그라스. 예, 그리고 이것은 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 이걸 건포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주고 있죠. 사료는 배합사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 근처는 아직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니아가로 손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연 생초를 먹죠. 초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염소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똑같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을 시키고 그 방목을 해줘야 되죠. 이제 그렇지 않고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키운 염소하고 딱 우리 안에 갇혀만 키운 염소하고는 좀 뭔가 모르게 틀리기는 틀리겠죠. 평당 단가는 건축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2층 축사죠. 네. 평당 120만 원. 네. 구조가 지금 철골인 것 같고 철골이죠. 철골에 지금 환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환풍기를 좀 달아놨죠 지금. 환풍기를 네. 천정 개폐는 아니고요. 네, 천정 개편은 아니고. 그러면 사람을 참 잘 따르네요. 제 염소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산길을 쭉 만들어서 이 방목형이거든요 여기가. 저희 농장이 한 500평 되다 보니까 산 능성이로 이렇게 쭉 그 능성이 길로 가시면은 네네.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 허리길을 만들어 놨어요. 허리길. 네. 그래서 이제 약 한 4, 50분 걸을 수 있는 길. 올 봄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염소와 함께라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는 염소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요즘에 힐링 이렇게 찍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방 먹은 것보다 염소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네네. 이런 사진들을 전부 다 오신 분들마다 네네. 그래서 염소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해드리려고. 그리고 저희 처방이 농장을 거쳐가신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 귀농이 아주 성공하신 분도 한 20, 30명 정도?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네. 대표님 무작정 이렇게 찾아오면은 네.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실습을 해봐라 합니다. 보편적으로 작게는 한 일주일, 주말에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많게는 한 6개월 오신 분도 계시고, 귀농에서 염소를 키워도 맞는가, 이걸 테스트 해보고, 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저희 농장에서 염소를 좀 키워봐라 합니다. 저도 지금도 귀농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방법이 옳다고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이제 그 장소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을 해야죠. 자기 거다 시켜라.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염소는 힘든 축종이다. 축종 자체가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또 판매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사육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요즘 국가에서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권합니다만은 특히 저희 염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염소를 키워가지고 중간 상인이라는 상인들한테 냈었는데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로 이제 식당과 건강한 직거래를 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직접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좀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출하 교수에 맞춰가지고 1kg 단위로 다 팔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하고 엑기스 가공 공장하고 직접 여기서 하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 시장을 개척해놔서 저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염소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한 20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1년 내. 그래서 한 달에 200마리씩 그러면 연에 2,400마리가 그렇죠. 그것을 옛날에 계절번식이라 해갖고 겨울철에 많이 낳는데 저희 농장은 순놈을 조정을 해가지고 연중 그렇게 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는 150일 임시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뭐 5월달에 새끼를 내야겠다 그러면은 올 1월달에 새끼 순놈을 넣어주면은 이제 6월달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2월달에 순놈 넣어준 데는 7월달, 3월달에 새끼 넣어주면은 8월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축사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자들이 여력이 재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귀농자들이 자기의 재정에 맞춰서 지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 농장에는 뭐 하우스부터 시작해갖고 최고 2층 축사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지면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방문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해야죠.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귀농 오신 분들이 땅부터 사요, 땅부터. 집부터 사고. 자기 스타일대로 너무 모르고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다시. 못 정착을 하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조금 남는 게 있어서, 처음부터 여기 와서 실습을 해보고, 아는 것이 버는 것이다. 이제 우리 후배 귀농인들한테, 후배 염소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잘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돈 버는 농장에 가가지고 그 농장에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실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 됐구나 했을 때도 절대 늦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제 머릿속으로 제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축사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축사를 5번 뜯어 고쳤어요. 아니다 싶으셔가지고. 예. 막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 또 2층 축사를 이렇게 규모화시켰는데 제가 12년 전에 지은 것인데 염소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규모화시켜갖고 한다는 데 있어서 내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후배 우리 귀농인이라든지 염소 키우신 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실습을 해보고 내 거다 됐을 때 했을 때 내가 축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이통만 같아도 저희는 새끼들이 어렸을 때 먹을 거 생각해갖고 30cm로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새끼들이 거기 들어가갖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cm를 10cm로 올렸어요. 이제 어미들이 키가 60cm예요. 돌아서면서 똥을 싸버려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먹이도 못 먹고 그 먹이 먹으면 설사해버리고 이게 먹이통 높이 조절을 한 것만 있어도 4번, 5번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게 다 오롯이 다 시행착오였고요. 그렇죠. 감당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때는 흑염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귀농에 특화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약 한 5년, 6, 7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할 때 굉장히 가격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출하할 정도, 2, 3년 지나고 출하할 정도 되니까 가격이 반토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2년 전부터 거의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판로를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엑기스 판매를 한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자가 판로를 개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죠. 판로만 개척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막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막연한 말이 아니고 염소를 분양을 받을 때도 그냥 가격만 갖고 염소를 분양을 받지 말고 대규모 농장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농장들은 다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소규모 농장들은 판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식당도 대주려면 꾸준히 대줘야 되는데 자기 나올 때가 1년에 한두 번뿐이 안 나오니까 대규모 농장들하고 같이 겸해서 낼 수 있게끔 그런 인과관계 형성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무 때라도 자기가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50마리에서 200마리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십 마리 온다고 해라도 같이 붙여서 출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정말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고. 예. 저희
저희는 본래 그 개량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한 사냥이 한 300마리 정도 있거든요. 우리는 개량 목적으로 해서 사냥을 데려다 놔가지고 키웠지만은 모유와 제일 비슷한 그 동물의 젖은 사냥젖입니다. 사냥류를 먹이하고 키운 새끼하고 분유를 먹이 키운 새끼하고 좀 심한 이야기로는 따블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장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냥류 체험이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류라고 하죠. 이 사냥류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때는 많이 겼지만 또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부 해외에서 분유화 시켜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가공해서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 하실 분한테 우리 체험장에서라도 쓸 수 있는 사냥류 생산하자.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많게는 100리터, 적게는 한 50리터 정도 해가지고 새끼들 다 줘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공을 해서 좀 더 상품화 시키려고 지금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사냥류 분야도 이렇게 이제 6차 가공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힘들었던 게 쉽게 해서 집유장이나 유가공 공장 허가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낙농협회에서 연결해가지고 목장형 유가공 공장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가공 공장을 이제 소규모로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형식으로 해서 우리 귀농 오실 분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임실 치즈가 그 천주교 신부님이 처음에 2-3마리 갖고 시작하셔갖고 이렇게 됐듯이 저희 농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